자, 오늘은 풍산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별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작은 종목은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사실 풍산이 작은 종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워낙에 뭐 달러나 엔화나 아니면 미국채 아니면 ETF 굉장히 좀 거시적으로 좀 큰 종목, 큰 산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다가 오늘은 조금 상대적으로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주가가 저렴하고 많이 못 오른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풍산이라는 개별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풍산은 지금 고점 대비해서 43%가량 떨어졌고 밸류에이션도 조금은 정상화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미국에서 탄약에 대한 재고를 다시금 채워 넣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일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있기 때문에 풍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풍산은 고점 대비해서 43%가량 떨어졌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풍산의 월봉 차트를 보면 2010년도부터 차트예요. 원래 장기간 거의 한 10년 동안은 옆으로 행보를 하다가 본격적으로 2014년도 요때부터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폭등을 했고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또 43%또 많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풍산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냐? 요거는 뭐 대부분 아시고 계시겠죠? 풍산은 신동사업이라고 하는 곳에서 74% 매출 비중이 나오고 있고 방위산업에서 26% 정도의 매출 비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동이라고 하는 거는 구리를 이야기합니다. 신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 건설이나 반도체 아니면 화학 아니면 가전제품 요런 쪽으로 들어가는 구리 판때기 아니면 구리 봉 요런 것들을 즉 구리를 가공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요거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거기서 매출 비중이 74% 정도 나오고 있고 방위사업 같은 경우는 탄약을 만듭니다. 155mm 탄약 그거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출 비중에 있어서는 신동사업이 74% 정도로 굉장히 큰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순이익으로 봤을 때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으로 봤을 때는 방위사업에서 거의 한 87% 정도 가량 나옵니다. 신동사업은 72%밖에 안 나온다. 요 말은 진짜 알짜배기 사업은 방위사업이다. 신동사업도 좋기는 하지만 영업이익률, 순이익률로만 따졌을 때는 방위사업이 조금 더 크다.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동도 중요하긴 한데 방위사업 위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방위사업으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고 아니면 뭐 중동 전쟁 요런 거가 있다 보니까 탄약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위 쪽으로도 우리가 집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 해외 쪽으로는 65% 그리고 국내는 35%입니다. 아무래도 수출이 많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풍산 같은 경우는 이미지로 봤을 때는 요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리를 가공해서 뭐 구리 얇은 판때기 같은 거를 만들죠. 그리고 구리 이렇게 봉 같은 거를 만들어서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전자제품 요런 쪽으로 필요한 구리를 납품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구리는 전기 전도성이 엄청나게 뛰어난 원자재입니다. 원래 은이 전기 전도성이 가장 뛰어난 원자재인데 근데 은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구리를 대신해서 쓰죠. 그 말은 전기가 필요한 모든 곳에는 요 풍산에 구리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뿐만이 아니라 방산 쪽으로 탄약 같은 거를 만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풍산 같은 경우는 구리의 가격이랑 주가가 동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2015년도부터 해서 구리 가격이랑 풍산의 주가를 보면 파란색은 풍산의 주가이고 빨간색은 구리의 가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동등하게 움직이고 있죠. 구리의 가격이 오르면 풍산 주가도 오르고 구리의 가격이 떨어지면 풍산 주가도 떨어진다. 요거는 지난 10년 동안 나타났었던 모습이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진짜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식을 오랫동안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들 아실 거예요. 원유 가격이 보통 오르면 석유화학 기업들이 좋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긴 한데 근데 요거도 구리, 풍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리가 원자재로서 들어가긴 하지만 구리가 오르면 원가도 사실상 오르긴 하거든요. 근데 그 원가 이상으로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구리 가격, 구리를 가공한 제품의 가격을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이 올라가게 되고 보통 풍산의 실적도 높아지게 되고 주가도 오르게 되죠. 그래서 구리 가격이랑 풍산의 주가가 좀 동행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2015년도까지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근데 올해 풍산이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흐름이 깨진 것 같은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구리랑 풍산의 주가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요때는 풍산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은 간극이 좀
벌어진 것 뿐이지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산의 주가는 글로벌 기업들이랑 비교해도 되는데 풍산이랑 구리 선물 가격이랑 그리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되어 있는 구리 글로벌 기업들의 주가랑 동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리포트 맥모란 그리고 사우던 코퍼 그리고 리오틴토 그리고 BHP 기업의 2015년도부터 주가를 보면 거의 동등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요때는 풍산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요때 왜 이렇게 풍산의 주가가 올라왔냐, 요때는 풍산이 진짜 밸류에이션이 너무 쌌습니다. 8배 정도밖에 안 됐고, 그리고 미국에서 탄약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다시금 정상화되고 있다. 근데 다른 애들 뭐 프리포트 맥모란 아니면 사우던 코퍼, 리오틴토 이런 애들은, 프리포트 맥모란이랑 사우던 코퍼 같은 경우는 한 25배 정도의 PER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리오틴토랑 BHP 같은 경우는 한 15배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풍산 같은 경우가 한 12배 정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풍산의 밸류에이션이 더 싸고 그리고 정상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산의 주가는 구리의 가격을 봐야 되는데, 구리 가격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구리는 닥터 코퍼라고 불리잖아요. 산업용으로 쓰이는 원자재로서 결국에 경기가 좋았을 때 구리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제조 PMI 지수랑 같이 보면 지난 10년 동안 제조 PMI 지수랑 구리 가격이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다가 한 2023년도, 2022년도 요때부터는 전체적으로는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도 요때 제조 PMI는 완전 바닥을 찍었는데 구리 가격은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요때부터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이런 쪽으로도 구리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구리는 전기 전도성이 가장 뛰어난 원자재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있는 곳에는 구리가 무조건 쓰일 수밖에 없다. 이때부터 오픈 AI의 챗GPT 그리고 뭐 딥시크 이런 것 때문에 구리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 말은 구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그래서 이때부터 조금은 간격이 좀 벌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동등한 모습을 보고 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방산 이런 쪽으로도 구리가 많이 쓰이게 되죠. 결국에는 풍산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구리 가격이 올라가야 되고, 구리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제조업 경기가 좋아야 되고, 전기차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데이터 센터 그리고 방산 이런 쪽에서의 수요가 높아져야 된다. 근데 지금은 이 구리 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죠. 왜냐면 전기차, 신재생,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뭐 최근에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중동 전쟁,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디커플링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중국이랑 대만 간에 뭐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도 있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 지출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 광산에 대한 채굴이 채산성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칠레 광산이 과거에는 채산성이 높았는데 근데 최근에는 이게 계속해서 파다 보니까 비용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생산을 막 앞지르는, 그러다 보니까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은 좀 장기적인 모습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풍산의 실적을 보면 2015년도부터 실적, 지난 10년간 실적을 보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길게 보면 매출액이랑 이익이 쭉 우상향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근데 18년도, 19년도 이때는 이익이 좀 떨어지고 있죠. 요 이유 관련돼서는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요때는 사실상 미중 갈등, 경기 둔화 이런 것도 있긴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좀 이익이 많이 감소한 영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20년도, 21년도 요때부터는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금 들어가게 되죠. 그때부터 올라가게 됐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게 터지면서 좀 이익이랑 매출액이 안정화되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신동 사업이랑 그리고 방산 사업을 좀 나눠서 보면, 신동 사업도 뭐 옆으로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방산 사업도 보면 그렇게까지 뭐 크게 우상향을 하는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조금씩은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앞서 보신 것처럼 방산이 순이익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방산을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풍산의 2010년도부터 해서 방산 매출액 추이를 보면 10년도부터 해서 16년도까지는 방산 매출액이 꾸준히 올라갔다가 17년도, 18년도, 19년도 요때 떨어졌다가 20년도부터 해서 올라갔다. 요거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요거랑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왜 이런 모습을 보였냐? 2012년도부터 해서 16년도 왜 방산 매출액이 늘어났고 20년도부터 해서 24년도는 왜 또 방산 매출액이 두 번째로 성장을 했느냐? 요거를 보여드리면, 이게 굉장히 웃긴데
미국은 총기 수요가 어떤 민주당이 들어서냐 아니면 공화당이 들어서냐 이런 거에 따라서 총기 수요가 달라집니다. 2010년도부터 해서 2014년도는 그때는 오바마 행정부였죠. 조금 더 길게 보면 뭐 16년도 요때까지기도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요때 들어서면서 스미스 앤 웨슨 브랜지 그리고 스탐 루거 앤 코라고 하는 미국의 총기 회사가 있습니다. 요 총기 회사들의 주가가 보면 오바마 행정부에 올라가고 트럼프 1기 행정부에 떨어지고 바이든 행정부에 올라가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는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굉장히 웃기죠.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총기 회사가 주가가 올라가고 공화당에서는 총기 회사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총기 규제를 하잖아요. 그리고 공화당 같은 경우는 총기 허용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화당 업체에서는 당연히 총기 회사들의 주가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반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상식적으로는 여기 이해가 안 되는데 당연히 총기 허용을 하면 총기 회사들이 좋은 거 아니야? 총기 규제를 때리면 총기 회사들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인데 근데 미국 사람들은 두뇌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총기 규제를 때리면 총기를 더더욱 많이 삽니다. 민주당이 들어설 것 같으면 이제 총기 규제를 때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이제 사재기를 해놓는 거죠. 그러면서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오릅니다. 근데 공화당 행정부가 들어서면 이제 총기 규제 완화가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재기를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적이 떨어지게 되고 주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마치 우리나라 강남 아파트랑 비슷하다. 부동산 규제를 때리니까 강남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그리고 부동산 규제를 안 때리니까 공급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가격이 떨어진다. 굉장히 좀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죠. 근데 강남 아파트 가격을 생각하면 이런 모습도 좀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2010년도부터 해서 2016년도 이때는 왜 올랐냐? 총기, 그러니까 지금 풍산이 만드는 탄약이 이제 총기 그런 데 들어가잖아요. 풍산이 만드는 탄약 같은 경우는 뭐 생화학 무기라든지 핵무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재래식 무기, 뭐 탄약, 포탄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총기가 어찌 보면 많이 팔리면 풍산의 방산 실적도 같이 좋아진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때 이렇게 올라갔었던 거고 20년도부터 해서 이때 올라간 것도 이때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였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도 했었고 그리고 2012년도 12월 14일 날 샌듀크 초등학교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 코네티컷주 뉴타운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이제 또 어린이 20명이랑 교직원 6명이랑 뭐 총 2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범인이 이제 당시 20세 굉장히 어린 사람이 이제 뭐 정신병을 좀 앓고 있으면서 총기 난사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 이후부터 이제 총기 규제 강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났었고 그때 행정부가 이제 바이든이 아니고 오바마 행정부였다. 민주당에서 본격적으로 총기 규제를 추진을 할 것 같으니까 요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면서 이제 탄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그러면서 풍산의 주가가 올라갔고 당연히 당시에 풍산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탄약에 대한 비중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때는 당연히 트럼프 행정부 때다 보니까 미국으로 탄약을 수출하는 금액이 줄어들고 풍산의 주가도 안 좋고 실적도 안 좋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의 스미스 앤 웨슨 그리고 스탐 루거 앤 코의 기업의 주가를 봤을 때도 풍산의 주가도 대충 그냥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오르다가 떨어지고 다시금 오르고 최근에는 떨어지는 게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관세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여기서도 이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도 방산에 대한 이익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한 10%, 15% 이 정도 나오고 있고 높았을 때는 25%까지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풍산의 주가도 떨어지고 있는 건데 그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서 미국의 총기 규제 완화가 일어날 것 같으면서 총기 기업의 주가도 떨어지고 풍산의 주가도 조금은 조정을 받는 그런 이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트럼프가 들어선다 그래서 안 좋은 건 아니고 관세 때문에도 그런 것도 있죠.
지금 풍산이 만드는 스포츠탄에 대해서 미국은 이제 15% 관세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점유율이 감소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수출량이 감소한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안 좋고, 그리고 풍산의 방산뿐만이 아니라 신동 관련돼서도 판매량이 그렇게까지 늘어나고 있지는 못해요.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데이터 센터 이런 쪽으로 구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건설 아니면 화학 이런 쪽이 좀 안 좋기는 하죠.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이 막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주가가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풍산이 만든 거는 이제 재래식 무기에 들어가는 포탄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첨단 무기, 전투기 아니면 전차 이런 기업을 이런 것들을 만드는 방산 기업이랑 달라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실적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풍산은 무조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제너럴 다이나믹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랑 그냥 뭐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좀 힘듭니다. 오히려 총기 그리고 지금 당장의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풍산의 실적을 풍산의 주가를 대충 그냥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제가 풍산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이 탄약에 대한 재고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최근에 2025년도 7월 3일날 그때 있었던 기사인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랑 탄약 공급을 돌연 중단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 국방부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미국 재고가 우선이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의 주요 무기가 고갈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미군이 이거는 25년도 9월 26일 날 있었던 기사예요. 한국의 155mm 포탄을 4조 2천억 어치를 구매했다. 그 이유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는데 좀 세부적으로 보면 유럽의 방산업체들도 있기는 한데 근데 유럽의 방산업체들은 지금까지 탄약에 대한 수요가 적어서 주문량이 줄어들면서 관련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해 왔다. 유럽 내 연간 포탄 생산량이 30만 발인데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는 155mm 포탄만 계산해도 전체 생산량을 훌쩍 넘는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수요를 못 따라준다라는 거죠. 그거는 유럽에서 1990년도에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이라는 거가 체결되고 난 다음부터 유럽은 군비 축소가 일어났었죠. 90년도, 91년도 요때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 미국의 독주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뭐 러시아가 그때는 많이 힘이 빠졌기 때문에 유럽은 군비 감축을 했었죠. 그래서 군비 투자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요가 막 늘어나도 생산이 그걸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좀 이야기가 다르죠.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이 대치 중인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훈련을 많이 합니다. 포탄을 주기적으로 소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포탄에 대해서 생산을 많이 갖춰놨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밖에 대안이 없죠. 미국 자체적으로도 미국은 원래 뭐 제너럴 다이나믹스라든지 아니면 헌팅턴 이글스라든지 아니면 뭐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첨단 무기를 만듭니다. 뭐 스텔스라든지 아니면 생화학 무기 아니면 또 다른 뭐 항공모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죠. 포탄 이런 것들은 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그럴 때 많이 만들었던 거고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밖에 대안이 없었고 거기에 대한 최대 대안은 풍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은 90년도 때 소련이 붕괴되면서 국방비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계속해서 감축을 했고, 물론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의 수요를 채우기는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대안이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탄약의 재고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풍산이 이런 쪽에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2023년도 4월 11일 날 기사인데 미국 정보기관의 기밀 문건이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보면 여기 시크릿이라고 적혀져 있죠. 그리고 ROK, 우리나라 국방, 락 오브 코리아를 이야기하죠. 155mm 딜리버리 타임라인 330K, 33만 개의 탄약, 155mm 탄약에 대한 비밀 문건이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좀 세부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33만 그리고 155mm 그리고 폴란드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당시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우리나라가 바로
우크라이나한테 이 탄약을 제공하기가 좀 무리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랑 우리나라 간에 어떤 좀 비밀 문건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한테 바로 주기도 좀 그렇고 미국한테 주기도 그러니까 그냥 러시아랑 좀 대치 중인 좀 가까운 폴란드한테 대신해 주고 폴란드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게 어떠냐라는 기밀 문건이 조금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155mm 탄약, 풍산에 대한 기술력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풍산이 최근에는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 관련돼서는 말씀을 드렸죠. 지금 공화당 정부에서 탄약, 총기 이런 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면서 미국으로 이 탄약에 대한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스포츠 탄약에 대한 관세 이런 것들도 있으면서 수출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동전이 될 것 같은 그런 움직임,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많이 정상화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의 탄약 재고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주가가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좀 공부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구리 가격이 올라야 풍산한테 좋고, 근데 구리 가격은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좀 정상화되고 있고, 글로벌 구리 기업들이랑 좀 동행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풍산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요 정도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들이 이미 밸류에이션이 높고, 풍산 같은 경우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많이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풍산은 배당도 또 주고 있고, 그리고 뭐 상법 개정, 배당 소득 분리과세 이런 거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죠. 오늘은 풍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투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